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바로 그날 2년 됐습니다. 4월 27일. 네. 그러니까 새날이 계속해서 피스 0427 뭐 티셔츠 판매해가지고 그 티셔츠 판매한 걸로 막 뭘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그 4월 27일이 오늘이고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죠. 지금도 그 상황은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바로 그런 날. 그래서 상당히 중립지대에 만났던. 그러니까 알고 보면 둘 다 북쪽 지역에서 했던 거 아닌가? 예. 자 그런 날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뭐 위중설이 막 돌면서. 근데 어저께 그 문정인 그 외교안보특보가 김정은 위원장은 살아 있고 건강하다. 13일부터 원산에 체류 중이다. 뭐 이런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 그러니까 그거 이제 문정인 특보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게 뭐 교차 확인을 해봤겠죠. 그런데 이제 과거 언론 보도를 추적해 보면요. 그러니까 그 김정일 위원장, 김정일 맞죠?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도 그러니까 외신을 통해서 먼저 보도된 건 다 뻥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직접 발표한 그 어떤 신상 발표 외에는 다 사실로 확인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기억하는구나. 저는 86년도 김일성 그렇죠. 주석이죠. 김일성. 주석. 예. 네, 그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그때를 기억하시면 용띠 맞아요. 그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뉴스 봤어 그때.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됐으면 건강하다 말 못해요. 그냥 아직 확인 중이다 이 정도 나올 텐데 뭐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인 표현이 나온다는 거는 확인을 했다고 봐야 돼 이거는. 그냥 뭐 뇌피셜이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최고위급 김정은 위원장 같은 사람이 만약에 위중하다 하면 일단 군대가 배치가 그렇죠. 새롭게 될 이동하죠. 겁니다. 거기 이제 위성으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특이 동향 없다는 게 딱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저쪽의 가짜 뉴스를 뒷받침하는 것 중에 중국에서 의료진이 급파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가장 정설은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원이 그렇지. 코로나에 걸려서 이 코로나 걸린 것 때문에 중국의 의료진이 급파됐다. 그것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가격리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중에 가장 맞는 정설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에 있어서 그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헤비 스모커 담배 피우는 사람. 김정은 위원장은요. 저 중국 갈 때 기차 타고 가다가도 중간 내려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꼴초예요. 쉽게 표현하면. 다음에 많이 뚱뚱하신 분, 고도 비만자도 그게 해당이 돼요.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해가지고 또 뭐 다만 이제 김일성, 김정일 이 두 사람의 사망이 심장병과 연관이 있잖아요. 심근경색 이런 거라서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심근경색 관련한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맞춰 보면 중요 시점에 꼭 나타나야 될 시점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 시점이 4.15 태양절, 태양절 행사를 자제했다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행사에 자제를 했을까? 행사를 자제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한 거죠. 걔네. 그거지. 그러니까 감염될까 봐요. 그거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지성호나 태영호나 호시네 둘 다. 지성호나 태영호나 얘네들이 하는 얘기들은 만약 사실이라면 걔네들은 간첩이죠. 그렇다면 간첩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이죠. 사실 잘 들어보면요. 태용호도 그렇고 지성호도 그렇고 비문이에요. 하는 말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망했다면 정말 큰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이게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해서 소리를 냈다는 거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쓰는 언론들이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태용호를 보면은 이 사람이 1998년도에 나가가지고 처음에 그 덴마크 갔다가 스웨덴 갔다가 영국 갔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왔어요. 그럼 98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외국에 있었는데 북한 내부에 그 정도의 정보원을 가지고 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만약 정보원을 갖고 있다면 지금 연락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간첩이다. 예,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일본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요. 저기 북한 인민해방정선이 입수한 북한 간부용 코로나19 보고서라는 것을 입수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북한의 사망자 수가 최소 267명 이렇게 그리고 격리자는 총 48,528명이라고 나와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산케이 신문은 워낙 뭐 한반도에 관련한 가짜 뉴스를 많이 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북한은 코로나가 굉장히 북한에도 코로나가 지금 대유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네, 가능성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가 격리 중이라는 썰이 그 중에는 가장 좀 와닿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들은 최근 이야기 중에 가장 설득력 있다고 설득력 있게 들은 게 김정은이 옵션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옵션 투자해가지고 내복주를 레버리지로 활용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주식을 딱 떨어뜨리면 자기가 이익이 쫙 생기니까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신빙성 있게 들리더라고요. 아 외화도 부족하고 정변호는 이런 분위기구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언론이 너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냐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양절 기념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안 했다. 그래서 건강이 유독하다. 이걸 그냥 다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를 그대로 중국에 대입하면 중국은 아직 코로나 사태가 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코로나 다 잡았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아직 공산당 대회를 안 하고 있거든요. 원래 매년 3월마다 해야 되는 전당 공산당 대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절 기념식 같이 중요한 행사거든요. 중국한테는. 근데 왜 그거 안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또 갖다 붙여야지. 시진핑이 감염됐다더라. 뭐 시진핑이 아프다더라. 시진핑이 어디 있느냐. 계속 의혹을 제기해야지. 왜 똑같은 상황인데 중국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들을 싹 모아보면 김정은은 죽었거나 살았고 태양절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프거나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사들 싹 모아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정상회담 할 때 옆에 무지 멋있게 뛰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애들, 그 호위총국 애들 그쪽에 대한 의심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의료진을 보냈는데 보냈을진 모르겠어.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군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군의관하고 뭐 별다를 거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김정은이 진짜로 어떤 중병에 걸린 거라고 하면 그런 50명의 군의관을 보낼 일이 아니라 정말로 전문 의료진이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호위총국에 김정은은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호위총국 없이는 이동을 못 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호위총국 애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김정은은 못 움직이니까 어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러 간 거고 거기서 호위총국 애들 그거 해결하려고 검사하고 치료하고 하려고 군의관 50명이 투입이 된 것이다. 이게 가장 설득력 있지 않을까. 마이크 높이 좀 제대로 맞춰주실래요? 더 그리고- 올려, 더 올려. 그렇지. 그리고 아무리 VIP가 아프다고 의료진이 50명씩 파견된 경우는 없어요. 의료진 50명 파견됐다는 거는 종합병원 하나 갔다는 말인데 그렇지. 장비 없이 의료진 50명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정말로 의료진 50명이 가야 될 상황이 있으면 차라리 환자를 데려오는 게 낫죠. 자, 근데 그게 이게 지금 북한에 대한 오보, 특히 그 조중동류의 오보는 꽤 악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랬으면 좋겠다 식의 보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장성민 뭐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 장성민 그러면 아마 그 TV조선에서 했던 시사탱크 진행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북한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전문성 하나도 없는데 뭔가 전문가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이 관련한 뭐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어느 날 변절해 가지고 TV조선 같은 데 가서 뭐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막 경고도 먹고 엄청나게 그 가짜 뉴스를 많이 살포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김정은 사망한 듯 하니까 온갖 언론들이 그걸 이제 따옴표를 갖다 붙이면서 실제로 김정은을 사망시켜버린. 아니, 심지어는 사실상 사망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 보면 사실상 사망이 도대체 뭘까 싶기도 하고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사실상 사망했는데 지들만 모르는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때 그거 우리 선거 개표 방송할 때 어. 청진기 들러와서 자 미래통합당 사망하셨습니다 그런 거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죠. 실패한 개그는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정은 위원장한테 신변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은 지금 건강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트럼프와 뭔가 이어져 왔던 그 상황들을 이어가주길 바라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토착 외국밖에 안 돼. 일본의 시각과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 시각은 똑같아.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유구가 생겨서 뭔가 한반도 문제가 안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이런 보도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 생각해요. 언론들이 그런 보도를 하는 걸 보면 좀 가짜는 게 지금 국내에 유수의 대기업 회장이 병석에 건강한지 아닌지도 밝혀내지 못하는 언론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타국의 지도자가 건강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걸 그렇게 당당하게 보도하는지 진짜 무슨 개념으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언론 보도가 그냥 자기네들이 염원만 담긴 게 아니라 정말 이 보도 때문에 남북 관계에 지장을 또 줄 거라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뭔가 접촉을 하고 싶어도 국내적 정세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그 남북 관계가 제 뭐라 해야 될까? 다시 좋아지는 거를 분명히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이걸 가지고 또 일본 애들이 써먹는. 그래서 이번에도 아베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틀림없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언론이 사실상 삼아했구나. 근데 조만간 조만간 밝혀질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섣부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어리석다 생각이 들고요. 호위총국 완치자 다 나오면요, 14일 지나면 김정은 또 짜잔 당연히 나올 현상인데 그걸 또 그 사이에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북한에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예전에 김영철 숙청설, 김여정 숙청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다 살아 돌아오는 되게 신기한 현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막 이건어건 퍼뜨리는 그 의도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짠 하고 등장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앞으로 확률은 0.0001% 이하다. 사실상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나름대로 그런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피식 웃고 있다는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정적으로 말을 했잖아. 지금 0.0001% 이하다. 만약에 이게 반대로 이 상황이 드러나면은 상당히 정치인으로서는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까 그 문정인 특보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떤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북중 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말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이 경상대 교수신데 김정은 수술을 했다면 이건 극비다. 극비 상황이 이렇게 유출이 되는 건 사실상 북한 체제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거 어마어마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가격리설이 가장 맞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 궁금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 그 총수들이 지금 어떤 건강 상태에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그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 나타나면 조선일보 헤드라인에 김정은 나타났지만 짠 소리 안 나 이렇게 날 거야. 아, 김정은 부활 막 이렇게. 근데 사실 이 문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건 사실 걱정스럽진 않은데 그 산케이 그 술 이름 신문 걔네들이 하는 얘기에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분명히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달리 다른 나라랑 달리 그만큼의 의료 체계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봉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걸 놓고도 미통당이나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도 봉쇄하고 차단하는데 우리는 뭐하냐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이 그렇게 차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확진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 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 이게 지금 우리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대로 중국에 50명의 의료진, 군의관이 들어간 게 그 호위총국을 그 검사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거라면 나머지 인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서 이제 국제적인 좀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이 들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먼저 지원하는 게 인도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 50명 의료진 지원이 로이터 발이긴 한데 확인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건강하게요. 지금 오늘 공교롭게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2주년인 날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